오늘은요, 전신 과잉 알러지 질환 치료 사례를 한번 발표해 드릴까 합니다. 전신 과잉 알러지 치료 사례가 인상적인 게 한 케이스가 있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적사항은 10세 된 여아인데 혈액형은 AB형이고요. 이제 그 보호자 이미 동의를 좀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증과 치료 경과를 보면 일단 2022년 8월 21일 날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계곡 물놀이를 가서 또 애가 이제 생태관찰 놀이하고자 이제 풀숲이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독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독한 수모기가 상당히 독하거든요. 이제 모기에도 여러 방 물려서 처음에는 이제 그 모기 물린 데라든가 풀에 접촉한 부위만 이렇게 가렵다고 아마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근데 이제 마침 또 놀러 갔다가 좀 그 점심 때 이제 덜 익힌 돼지고기 같은 걸 또 섭취했다 하네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밝혀드린 게 뭐냐면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요런 어떤 저변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날보다는 그 다음 날이 이제 22일인데 조금 더 가려움이 심해져서 이제 보통 이제 평소처럼 벌레라든가 뭐 이런 그 물리면 바르는 뭐 버물리 같은 연고라든가 그다음에 또 물파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고 일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마 학교를 등교를 시켰는데, 그 가려운 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질 않고 야간에 특히 이제 밤이 되면 잘라 그러면은 좀 더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자다가 걷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이루고 아마 이런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23일 그 다음 날쯤 되니까 이 양상이 단순하게 이제 부분적인 양상, 그 목이 물린 데라든가 풀독이 접촉되는 어떤 그런 부위뿐만 아니라 이쪽 전신 어떤 증상으로 확장돼가는 그런 팽반 증상이 일어나면서 그 마치 그 아나필락시 쇼크로 가기 전에 과잉 알러지 어떤 양상이 있거든요. 골로 전신 어떤 그런 양상으로 갈라가는 기미를 보여서 이제 본 한의원에게 내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봉독 약침을 놓다 보니까 응급적으로 이렇게 막는 그 알러지 과잉 반응을 조금 이렇게 응급적으로 이렇게 깔아쳐주는 그 황금이 이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거든요, 한약에서는. 그래서 그걸 달였는데 그것만 하면 좀 쓰니까 감초를 조금 배합을 해서 응급 그 알러지 과잉을 갖다 눌러주는 그런 처방이 이미 저희는 상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좀 복용시켜는 일단은 1차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약간 증상만 좀 완화될 뿐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때 초기가 이렇게 이제 사진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약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점이 생긴 거나 약간 가려움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증상 그 첫째 날 그 22일 날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그 황연 달인모라고 감초 달인모 이런 걸 해서 이제 먹이게, 우선은 응급식으로 먹이게 했는데, 보호자는 이제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정도로 다시 가려워지고 증상 첫날 밤에 이제 아마 요게 안 깔아지니까 아마 응급실로 가서 점점 심해지니까 아마 그 응급실에 가면 이렇게 과잉 알러지 반응에 주는 주사약이 응급주사약이 있거든요. 뭐 덱사신이라든가 페니라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마치고 왔나 봐요. 그래서 애가 잠을 못 자니까 그걸 마치고 이제 잠을 재웠나 봐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오히려 더 증상이 더 심해서 막 열도 한 38도 이상 올라가고 흉미 가슴도 답답하고 번열도 하고 애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다음에 정신도 점점 이렇게 맑질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되니까 부모님들 걱정됐잖아요. 그리고 또 애가 또 학교 그날 낮에는 학교 가서 숨쉬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게 심해져서 특히 이제 얼굴과 목 부분에 팽반, 그러니까 팽반이 뭐냐면 부으면서도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고 가렵고 막 이런 증상들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본 한의원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한방 가장 급하게 또 왜냐면 이 급한 증상이 올 때는 금방 이 한약 조제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응급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한방 저희 의료 그 보험 과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산이라는 그 약 처방을 일일치료를 일단 해서 바로 먼저 전날 처방했던 황금 감초 달인물에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복용을 시켜라 그랬더니 약을 먹으면 이제 가려움증 증상은 잠시는 이제 약 기운이 있을 때 한 3-4시간 정도는 완화가 되는데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이제 심해지고 반복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각을 했는데 뭐 그게 머리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머리에 있던 게 또 뭐 사지 말단으로 간다든가 막 오가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막 팽반 현상이 이제 더 이제 막 극성을 부리고 이래갖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둘째 날 때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벌겋게 되면서 열두면서 부기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신은인데 애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전신은 아마 안 찍었고 이렇게 다리 쪽과 하지 쪽으로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이거는 제공해준 사진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24일 정도는 이제 학교도 애가 이제 학교 너무 가려워하고 얼굴도 붓고 제 모습 얼굴도 붓고 그래서 제 얼굴이 아니니까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쉬게 하고 급히 이제 청기산이라는 그 한약 처방이 있거든요. 저희 청기산에다가 선태 대신에 백선피, 아토피 피부염에 쓰는 백선피하고 황염 같은 거를 좀 적정히에 걸맞게 추가를 해서 한약 처방을 이제 급조 다려서 이제 그날 저녁 때쯤에 이제 그 한 팩을 갖다 복용을 시켰는데요. 다음날 보니 참 놀랍게도 기존에 그렇게 막 전신적으로 막 퍼져나갈 것 같은 것들이 80% 증상이 확 꺾이면서 호전돼 갔고요. 이제 증상이 눈가하고 코, 이마 주변 얼굴 부종과 사지 말단 부위 요 두 부위만 조금 약간 그 붓고 가려움이 약간 남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 한약 복용이 우리가 한약이 흔히들 말하면 되게 뭐 응급약으로 쓰기에는 만성병에는 장점이 있는데 급성 어떤 응급처치에는 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한 팩을 먹이면서 80% 까라는 걸 보면서 그게 그렇지만 않다는 거를 아주 절실히 더 느끼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치료 사례를 갖다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80% 호전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좀 더 애를 안정을 시켜서 조금만 더 하면 금방 편해질 것 같아갖고 그래서 다음날 하루 더 쉬게 이제 부모님한테 티칭을 하고 같은 한약을 하루에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아침에 한 봉 저녁에 한 봉 먹이다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으면 아침 점심 3번 정도까지 먹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먹였더니 되게 이제 80%에서 많이 깔아내니까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서 정상 수업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도 이제 많이 미미해져 갖고 이제 뒷조리 삼아 한 번 갖고 이제 슬슬 좀 나눠 먹여서 복용량을 좀 낮춰서 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더 복용을 해서 알레르기 유발 독소를 완전히 해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는 뭐 완치가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한약은 혹시 뒤로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잘 뒀다가 상비약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치료를 종결한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팩 먹고 다음날 아침 80% 꺾인 상황이 지금 요 전 PPT가 정신 막 뻘겋게 되고 붓고 막 이랬는데 요렇게 이제 양쪽 손이 있는 데하고 다리 무릎이야 요렇게 하고 발끝에 약간 가려운 정도 요 정도로 꺾인 어떤 사진을 또 부모님이 원장님이 이건 너무 놀라운 사례니까 한번 좀 이렇게 알리셔갖고 이걸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면서 부탁을 하길래 제가 또 특별히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사례 발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급여 맞춤 처방 한약을 복용한 다음날 어떤 오후부터는 진짜 이 그림처럼 손끝과 발끝 어떤 그런 팔꿈치, 무릎 등에만 약간 부종과 소양감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인체 부위는 이제 가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하고 애들이 하는 말이 와 진짜 한약이 막 엄지척하면서 짱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놀러 왔던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드려 봅니다. 네, 결론하고요. 약간의 고차를 덧붙인다면 보통 이 여아는 너무 단 것이나 빵, 치킨, 피자, 그 다음에 과자 등 흔히들 패스트푸드 식품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염증 질환들을 일으키는 식품들이죠. 주로 이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 인스턴트 식품들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내가 평상시에 한 3일, 1일에서 한 3일 정도만 계속 좀 먹으면 이렇게 손바닥과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 같은데 붉은 반점이 일어나면서 가렵기도 하고, 요런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놀러 가는 바람에 이제 2, 3일 정도를 매끼 이제 그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부모님들이 먹이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별로 이제 뭐 평상시에 이제 알러지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에다가 거기다 또 독한 산모기하고 또 풀독까지 합쳐져서 이제 아마 몸속에 있는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 비만세포가 아마 좀 점차 이렇게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과잉 흥분. 특히 아나팔락식스니 뭐 이런 그 과잉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바로 이 비만세포가 너무 과잉 흥분되면서 전신적으로 붓고 가렵고 두드러기 통증 막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가끔 왜냐면 기도 같은 데서 부으면서 호흡도 못하고 그래서 질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그 응급 주사약이 아까 같은 덱사민이란가 그런 주사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들을 때도 있지만은, 좀 안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렇게, 그러는 초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도 이제 쉽게 생각하고 초기에는 응급주사나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반응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떤 의부요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도 일단 그저 가볍게 커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거는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그 학생한테 맞는 그 맞춤식 한약 처방을 이제 해서 이제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병세를 갖다 확 몰아냈던 어떤 케이스여서 너무 인상적이고, 요런 한 케이스가 성공이 되면요, 그 다음 케이스는 되게 또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일반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치료 사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보를 얻어 가시고요. 또 의료인들은 또 특히 한의사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본 정보 제공하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봤습니다. 예, 전신적인 과잉 알러지 어떤 질환들을 놓치게 되면 만성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고질적인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우리 한방에서 있는 태열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질환으로 넘어가면 정말 그 고생스럽거든요. 난치 질환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한방에 맞춤식 처방을 잘 해주니까 이렇게 그 응급 상황들이 금방 벗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태까지 한약을 다뤄왔고 한방 치료를 해왔는데 정말 한의학이 참 위대하구나 하는 거를 또 한 번 느껴보면서 너무 놀라운 경험이 있어 이렇게 발표해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기 바랍니다.